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5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4.17%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장 우려와는 다르게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28%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0.32%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예측했던 것과 이렇게 달라질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장이 오늘 전저점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장은 전저점 2600포인트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한 1% 내외로 이렇게 하락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는 한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대만과 중국은 휴장이었지만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을 열었습니다. 0.11%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도 그다지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식량 관련주입니다. 자, 식량 관련주들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뜨겁게 달구었던 테마주입니다. 자, 5월 시작하자마자 또 식량 관련주들 오늘 화끈하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대주산업 시초가가 20% 이렇게 크게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초가 대비 한 2% 정도 이렇게 밀리다가 시초가를 뚫어주면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붙여버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주산업 얘네가 설마 상한가까지 다시 이렇게 랠리를 하리라고는 솔직히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산업이 아주 강하게 상한가를 붙었습니다. 상한가 붙고 나서 거의 한 300만 주가 한 번도 이렇게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등주인 대한제당 이런 애들도 시초가가 한 10% 정도 시작을 했다가 바로 대주산업이 상한가 붙는 걸 보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붙어버렸죠. 대주산업을 상한가 따라잡기 놓쳤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제대로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산업 이런 애들 신고가 갱신해 줬기 때문에 갭 상승 10% 했다가 또 이게 또 상한가 이렇게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양방향을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갭 상승이 20% 정도 이렇게 일어나면 이건 따라잡을 수 없겠죠. 하지만 내일 갭 상승이 한 10% 정도 이렇게 갭을 띄웠을 때 살짝 밀렸다가 시초가 뚫어주면 한번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갭 상승 10% 띄워서 시작을 했을 때 살짝 밀렸다가 시초가 부분 뚫어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거래는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6개 관련주들입니다. 6개 관련주들 시간 외에 동우팜투테이블 그리고 마니크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주들이 먼저 이렇게 슈팅을 해주고 뒤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월 26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얘네가 시간의 가격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날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사료 후발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그 다음날 얘네들이 시간의 가격이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대주산업이나 대한제당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시간의 거래에서 6개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다가 수요일날 시초가를 한 15% 정도 상승시켰다가 상한가를 한번 붙였다가 이렇게 긴 음봉을 무너뜨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가격에 이런 애들이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 마감쯤 동시효과에 이 닭고기주들을 매수를 할까 말까를 굉장히 망설이다가 매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한번 이런 설레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 띄워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한가를 붙어 줄지 아니면 지난 화요일처럼 이런 모양이 나올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애들도 내일 뭐 대주산업 이 애가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한가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도심 항공교통 플라잉카 관련주들인데요. 자, 오늘 플라잉카 관련주들 뭐 베셀이나 파이브 프로 이런 애들이 또 슈팅을 한번 줬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아쉬움이 많은 게 이런 애들은 보통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쉬었다 가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런 애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베셀 8,300원, 400원 이 부분이 전고점이었죠. 분봉 차트 보시면 8,300원, 400원 전고점 이렇게 슈팅해 주다가 전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며칠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 주관적 관점이 이런 애들을 놓쳐버리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셀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한가를 붙였다가 시간의 가격에서는 지금 이렇게 4%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내일 뭐 아침에 단기폭은 나오겠죠. 이렇게 아침 9시 반 이전에 이렇게 9,000원 이하에 이렇게 한번 쑥 떨어지면 4, 5% 폭을 노리고 이렇게 단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를 한번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9,000원 정도 아래에서는 충분히 단타폭은 나온다라는 거죠. 4, 5일 정도 이렇게 충분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면 오늘 충분히 이렇게 상한가를 붙일 수 있었을 겁니다. 얘네들도 9,000원 이상의 가격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가 노래를 해준다면 또 한 번 더 종가 분할 또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주죠.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8%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이 오늘 뭐 크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의 가격은 그다지 좋지 않죠. 그건 이 외국인들이 170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뭐 기간이 한 170만 주 순매수를 했다면 이거 종가 분할 했겠죠. 하지만 요즘 이렇게 그래프 만들어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 단타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 휴림 로봇 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 한신기계도 그래프 모양 수급 상태 휴림 로봇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뭐 휴림 로봇, 한신기계 뭐 두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은 내일 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도 이렇게 고점을 지켜준다면 그때는 장의 여건에 따라서 또 종가 분할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래프 모양은 계속 이렇게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종목 신규주 풍원정밀인데요.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4% 하락이 나왔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날 75,000주 이렇게 순매수했던 JP모간이 오늘 그대로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3.4% 이렇게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풍원정밀 오늘 일부 물량 종가 분할을 해봤는데요. 기간 매수세가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JP모간 외국인 단타들만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일 이렇게 양봉 만들면 존볼타에 대한 기대심을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이런 신고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종가 분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종가 분할을 해봤습니다.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이 더 이상 이렇게 빠지지 않고 기간 이탈이 없다면 충분히 이렇게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풍원정밀 이런 애들 여전히 추세가 살아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주식마법사 TV를 마치겠습니다.